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 쓰셨겠죠. 사운을 걸고 아주 엄청난 내용을 썼네요. 종합 언론에서 이렇게 사설 쓰는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목이 형사재판도 받는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중단해야. 탄핵 심판 중단하라는 엄중한 주문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이라는 두 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집중심리로 인해 윤 대통령이 주 3, 4회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 이처럼 자주 재판에 불려나가면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제기할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헌재는 탄핵 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 25부 재판장 지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하고 있는 곳과 동일한 재판부다. 법원은 오늘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등 재판에 본격 착수한다. 윤 대통령 재판은 2월 중하순께 1, 2회 준비기일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매주 두 차례씩 잡혀있는 탄핵 심판과 주 1, 2차례 추가될 예상인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중단을 헌재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헌재법 51조는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청구인의 권리 가운데 하나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의혹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가 1년 1개월 이상 정지되어 있다. 고발사주 혐의보다 훨씬 엄중하고 위헌 논란도 많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 심판만 서두르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법원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다. 헌재 탄핵 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 신청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탄핵 무효를 외치는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남미 베네수엘라처럼 두 명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헌재는 허위 진술 논란이 많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기록 송부 요청 수용하고 주 2회 변론기일 일괄 지정, 회피 기각 등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 헌재법은 재판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가 불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사본은 괜찮다는 궤변으로 이를 용인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흠결들과 두 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발생 가능한 정치적 대혼란 등을 고려해서 헌재는 탄핵 심판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런 사설인데요. 종합언론, 다시 말해서 종합언론 신문사는 대한민국에 12개밖에 없습니다. 종합언론의 그 구속 요건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각 지역마다 이 언론사의 지부가 있어야 되고요. 해외 특파원도 다 나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발행부서 어떤 조건도 갖춰야 되는 종합언론 12개 중에 하나가 아시아투데이인데 거기서 사설로 이렇게 무겁게 사운을 걸고 썼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을 지금 중단해야 된다. 그 이유가 여기 아주 뚜렷이 박혀져 있네요. 이거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사설로 일갈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같이 있을 때는 탄핵 심판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헌법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에 있는 거는 피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준성 검사 여기 예를 들었지만 거기도 1년 1개월 이상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어 있는데 아니 이거보다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정지시켜 놔야죠. 그리고 형사재판을 끝내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탄핵 심판을 해야지. 아니 이거를 두 개 다 한꺼번에 하는데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보다 더 먼저 치를 거라고 먼저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한
지적한 대로 탄핵을 시켰는데 그다음에 형사로는 무죄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둘이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대통령 둘이 통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쪽으로도 이렇게 아시아투데이에서 지금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 2개 받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도 썼지만 이게 국민 여론에서도 나타났어요.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 47%가 헌재가 지금 재판하는 거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립적이라는 의견은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더 위라는 거죠.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헌재는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중립적이지 않다. 한쪽으로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편을 들고 있다.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이러면 헌재 재판이 아니죠. 이건 재판이 아니죠. 마녀 사냥이죠. 헌재가 지금 마녀 사냥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국민의 47%라는 겁니다. 여기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으로 표본 오차 3.1% 95% 신뢰 수준이라는 건데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 지금 못 믿겠다는 거 국민들이요. 그리고 지금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아시아투데이 정례 여론조사죠. 여기서 정당 지지율을 봐도 지금 국민의힘이 43%고요. 민주당은 39%.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는 게 지금 고착화됐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이렇게 고착화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가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좀 잘해달라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오차범위 바깥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고착화됐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이기는 게 고착화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요.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47% 나왔는데 3주 연속 40% 후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뭘 얘기합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될 만큼 범죄를 저질렀다. 내란죄가 맞다면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겠어요? 택도 없죠? 뭐 단단히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5%, 7% 이렇게.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저거 탄핵 받을 사유가 아니다. 계엄은 정당하다. 그리고 헌재 재판이 지금 이상하다. 중립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계속 40% 후반, 47%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부 여론조사에는 50% 넘는 것도 여러 개 나왔고요. 이런 게 고착화되고 있어요.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3주째 계속 이렇게 40% 후반 내지는 50%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면은 지금 이거 헌재 재판이 정당성이 없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아시아투데이 지금 소설에도 썼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시아투데이에서 지적한 대로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중단 안 하고 지금 내일 2월 3일 날 40여 개 대한 거를 헌재 재판관으로 뽑겠다고 헌재에서 권한쟁의 그를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40여 개를.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헌재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저는 예상을 안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조기 대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다 조기 대선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처럼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렇게 안 나올 거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만 안 나오고 치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굉장한 소용돌이로 갑니다. 일단 헌재는 조직과 그 헌재 기관이 아마 파멸될 것 같고요. 2명의 대통령 통치 시대가 열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헌재가 무도하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 아니라고 판단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은 국민들은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재가 무도하게 탄핵시켜가지고 조기 대선으로 무도하게 먼저 가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됐든 누가 됐든 대통령을 뽑는다고 부정선거로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쟁이에요. 그게 내전입니다. 지금은 내전 상태에 준하는 거죠. 총칼을 안 들었잖아요. 지금은 내전에 준하는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내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나라 그럼 내전으로 몰겠다는 겁니까? 헌재가 무슨 권한으로? 거기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이야? 일개 재판관이야. 근데 재판관도 지금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하면 가죽 다 베끼는 그 람세스의 판결인가 그 그림 있죠?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하면은요 가죽을 다 베껴요. 그런 심판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습니다. 일생과 그 가족들까지 다 심판받아요.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난동을 부려서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촉발을 시킵니까? 큰일 날 일, 역사에 큰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여론조사도 이렇고 그다음에 이런 종합지에서 사설도 이렇게 쓰고 국민의 대다수가 47%가 헌재 재판 지금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걸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단 정지해야 돼요. 그리고 형사재판을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정지해야 됩니다. 지금 탄핵 심판 중단 안 하면 글쎄요. 저 이런 예측을 하면 또 무슨 날 범인으로 몰아가겠다. 민주당이. 아니 정치평론가가 분석도 못하냐? 정치평론가가 분석해서 예상도 못해? 그거 하는 게 정치평론가고 나는 정치학 박사야. 말이 안 되는 정치 논리로 말이 안 되는 정치 상황을 비판도 못해? 정치학 박사가? 그리고 예상도 못해? 내전 상황으로 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그랬어.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역사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쭉 가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내전 상황에 준하는 민중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예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신이라고? 그들이 결정한 거는 다 믿어야 된다고? 합리적이래야 믿지. 법적이래야 믿지. 위법으로 불합리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믿고 따르라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지금 2030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데? 그걸 따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전으로 치닫게 그렇게 방아쇠를 당기지 마세요. 헌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좋은 쪽으로 그래. 근데 불법적으로 불합리한 쪽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조사에도 나오는데 그걸 밀어붙인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뒷감당 못 한다니까. 지금이라도 헌법에 핑계대고 중단 선언하세요. 형사재판 후에 헌재 재판은 이어가겠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피청구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가 사회의 혼란을 막아야 된다. 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2명 있죠? 이름 부르기도 싫어. 4월 중수님은 임기 만료되잖아요. 임기 만료되고 나가고. 근데 정상적인 대통령 돌아와서 정상적인 헌재재판관 다시 임명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어야지. 때는 이때다. 이때 한번 나라를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이재명과 이렇게 눈을 맞춰서 암묵적 지지를 하고 또 암묵적 지지가 아니라 내통을 하고 있잖아. 원래 가까운 사이라며. 이렇게 해서 나라를 두 조각 낼 거예요? 두 조각 난다니까 큰일 나요.